여러분 안녕. 저 지금 강릉 가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저는 양양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 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우디 감산 주도로 경기 하강으로 잡혀가던 인플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기름 붓는 원유 감산이라 무섭습니다. OP20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긴급 감산 결정은요,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물가와 환율을 자극하고요, 무역 적자를 확대시킴으로써 거시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서민 생계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특히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무역 적자는 올 들어 3월까지 224억 1천만 달러, 이미 지난해 연간 무역 적자 477억 8,500만 달러의 절반가량이 지금 3월 현재까지 3달 동안의 반이, 작년에 비해 반이 지금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월의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요 13.6% 감소한 551억 2천만 달러고요.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은 59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 수지는 46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수출 감소는 6개월째, 무역 적자는 13개월째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무역 적자가 13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요, IMF 전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IMF 때보다 더 심한 내리막길이 오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말 모든 것을 줄이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 확대는 달러 공급을 축소시켜서요, 원달러 환율을 상승, 원화 가치가 하락하겠죠.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가 환율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에도 비상입니다. 물가가 4%대로 낮아진 데는 지금 최근에 석유 기름값이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아마도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나오겠는데, 석유 값이 다시, 기름값이 지금 사우디 감산으로 인해 올라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또 다시 재점화되겠죠. 정말 모든 게 지금 핀트가 안 맞고요. 우리나라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소비 지금 안 하고 있고 참 큰일 났습니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해서요, 만약에 물가가 다시 5% 선을 상회한다면 가뜩이나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생계를 더 위협하겠죠.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연 3.5%, 미국보다 1.5%가 낮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크죠.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1일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논의할 것인데요. 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총 수요와 내수를 줄여 성장을 약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기 침체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이 내놓은 1% 중반 수준의 성장률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1% 중반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데 달성 가능한 성장률인 2%에 또 못 미칩니다. 올 하반기 굉장히 더 어렵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뭐 할 거 없이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 기본 1.5%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방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예상치 못한 감산 발표로 국제 유가가 6%대 급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세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방미가 늦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양쪽 완화를 하고 긴축은 끝났고 금리 안 올리고 이렇게 여러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박사, 석사 전문가들인가요?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지만 항상 똑같은 말을 드린 것은 돌아가는 경제 상황과 미국을 지켜봤을 때 절대 금리 인하할 수 없고요. 올해에 금리 인하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뻥뻥 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터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생각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 선까지 치솟을 경우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의 최우선 순위를 둬온 연준의 행보의 세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준 내에 대표적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5.75에서 6%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이야기도 맞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역시 이러한 우려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의 유가 급등에 1년 만에 최대 오름폭을 보여줬다. 어제 오늘 일입니다. 시차 때문에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러한 유가 급등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여온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기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기름을 써서 만드는 물건부터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정말 쓸 게 많습니다. 여름이 닥쳐오네요. 에어컨, 이거 많이 써야 되죠. 가스도 써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 우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금리 인상 스탠스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닉스 캐피털은 이번 감산 결정을요, 인플레이션의 문제라고 평가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상 지난 12개월 동안 하락한 항목은 에너지 가격과 중고차뿐이었다고 짚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름값이 내려서 에너지 가격, 중고차 값만 하락했고 나머지 서비스를 비롯한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못 잡았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에너지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경우 중앙은행에는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백악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요,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이유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 대표 매파 인사인 블러드 총재 어저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OPEC의 감산 결정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유가는 변동이 심해 정확히 따라잡기 힘들다. 일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의 일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블러드 총재는 올해 미국의 최종 금리는 5.625 그대로 올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도 산유국들의 감산 발표 이후 금리 전망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연준이 오는 5월 금리를 0.25 또 계속 올릴 것이다 라는 지표의 56%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리 제가 계속 올린다고 했죠. 이 사기꾼 놈들아 너무 많아가지고 금리 내린다 양쪽 무슨 댓글까지도 그렇게 쓰고 그런 사람들 다 잡아서 끌어내려주세요 우리 직원분. 자 이제 연준이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가 지표가 변동성이 높은 유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상승세는 원유 수요 불확실성에 따라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 계신 분은 실제로는 감산 규모가 더 작을 수 있다. 석유 중개회사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연준이 현 경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유가 여파를 크게 받지 않는 근원 물가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계속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큰 회사들은 계속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네, 제가 좋아합니다. 빅맥. 사람을 또 고용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오늘 결정해가지고 아마도 내일 통보해서 다들 이제 회사를 못 나가겠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굉장히 모든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고 경기 침체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구매관리자 지수 PMI, ADP 급여 보고서 등이 이제 곧 줄줄이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맞게 될지 조금 둔화하는 거 가지고 왁왁 하는데 제가 볼 때 연준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지금 강릉입니다.